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다가오는 미국 대공황, 미국에 왜 대공황이 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이 미국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서 로스차일드 가문과 중앙은행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영국이 이제 워털루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를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 먼저 알고 패배했다고 거짓 정보를 사람들한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과 주식을 아주 싼 값에 사들여서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막대한 부와 함께 금융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등 화폐 발행권을 이제 가지게 된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그가 직접 한 말이 있었는데, 나는 해가 지지 않는 잉글랜드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누군지 상관하지 않는다. 대영 제국의 통화 공급을 통제하는 사람이 곧 대영 제국의 통치자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나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메이어 암셀 바우어라는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후에 이제 은밀하게 프랑스의 국채를 사들이고 대량으로 내던지게 되면서 프랑스는 이제 패닉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 다시 채권의 붕괴를 막아주고 경제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항을 만들고 자기들이 이제 그 공항을 통해서 부를 거머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패닉에 빠질 때 그렇게 구해해 주어서 신용을 얻게 되고 사람들은 이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거짓 정보를 흘려서 이제 대공황 같은 거를 일으킨 다음에 자기들이 그것을 싼 값에 다 사들여가지고 그렇게 부를 막대하게 축적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미국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19세기 때 이미 전 세계의 부의 절반을 얻었던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대부분의 부가 유럽에 있었는데 은행까지 만들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그것을 역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가지게 되어 귀족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후 로스차일드 가문의 전통은 가문 은행의 모든 요직은 반드시 가문 내부에서 맡아야 하며 외부인을 써서는 안 된다. 가족 가운데 남자만이 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사촌끼리 결혼함으로써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 이거는 진짜 실제 로스차일드 현재 회장님께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때는 그랬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 좋은 가문과 결혼을 하는 것을 합법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촌끼리 결혼한다는 게 막장 가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해서 부를 지켰던 것입니다. 재산 상황은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재산 상속 시 변호사의 개입을 금지한다. 집안의 모든 장자가 집안의 우두머리다. 이 내용을 위반하는 자는 재산 상속권을 박탈당한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연준은행이 정부 소유가 아니잖아요. 개인 소유입니다. 물론 정부가 개입을 할 수는 있으나 연준에서 돈을 찍어내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미국의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연준은 사립은행으로서 주식처럼 각 지분을 소유한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의 오너들이 다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연관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영국과 프랑스에서 그렇게 거짓 정보를 통해서 부를 불려나간 것처럼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큼지막한 사건들과 대통령들에게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남북 전쟁이 있은 후에 내전으로 큰 피해를 입어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새로운 화폐 정책으로 정부에서 화폐를 발행했고 그리고 전쟁에 있었던 모든 빚을 탕감시켜 주려고 했었거든요. 당연히 그 전쟁에 돈을 대줬던 은행 사람들이 반발을 했고 특히 정부에서 화폐를 발행하려는 것 때문에 로스차일드가가 가장 크게 개입을 했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배후에도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로스차일드 가문이 암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스차일드는 나에게 화폐 발행권을 준다면 법은 누가 만들어도 상관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밀턴이 재무부 장관이었는데 이자가 중앙은행을 개인 소유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어필을 하면서 은행을 만들고 주식처럼 나눠 가졌습니다. 정부가 20%를 소유하고 80%의 주식은 개인이 보유하게 되었고 이렇게 25명의 이사회 중에서 20명의 주주 중에서 선출, 5명은 정부가 임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 로스차일드 가가 전쟁에서 복구하는 피해 비용을 대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로스차일드는 미국 중앙은행의 주주가 됩니다. 대주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을 만들어서 정부의 재정 적자를 만들어내 자꾸 빚을 지게 하면서 미국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토마스 제퍼슨과 앤드류 잭슨 대통령 같은 분은 이 중앙은행은 개인의 소유인 것이 악인 것을 알고 이것을 폐지하려고 열심히 힘쓴 분들입니다. 그리하여서 화폐 발행권을 가지게 된 로스차일드가 영국 왕실은 이제 미국이 돈을 찍어낼 때마다 이자를 타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재정 적자는 전부 로스차일드가 하고, 그리고 영국 왕실의 돈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돈은 어디에 사용이 되었나? 전 세계에 있는 전쟁을 조종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프리메이슨에 33도가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랜드 마스터가 33도인데, 이 로스차일드 프리가가 이제 프리메이슨에 속해 있고 33도입니다. 18세기, 19세기에 이미 전 세계 부의 절반을 가졌는데 20세기, 21세기에는 전 세계의 99%의 돈이 로스차일드의 소유가 되게 된 것이에요. 왜냐면 미국이 패권을 거저주게 되면서요. 예전에는 대선 조작 같은 거를 그래도 쉽게 하지는 못했었어요. 왜냐면 다 수개표이기 때문에 전자투표기기가 아니라서 그랬습니다. 다만 국민의 뜻으로 대통령을 뽑았어도 그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렸던 것이 예전의 전략이었죠. 그래서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대통령들을 암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금본위죄로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금을 화폐에 1대1로 맞추는 거. 근데 이제 암살을 당했었죠. 금본위죄로 가게 되면은요, 국가의 재정이 안정적이게 바뀌게 돼요. 그리고 되게 신용 가치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더 이상 로스차일드 가문에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파, 좌파도 다 타락했듯이 우파에는 그나마 바른 사람들이 많아서 공화당에 계속해서 금본위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매번 이 금본위죄로 돌아가려는 게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이 세계를 조종하는 세력이죠. 전 세계에 전쟁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에는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빅테크 같은 경우, 뭐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대기업들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것은요, 여러분, 금융업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블랙록이 가장 큰 기업이에요, 이 세상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 우리 뭐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금융업 하는 그 가장 큰 기업은 블랙록입니다. 아무튼 일루미나티 카드 중에서는 뱅크 머저라는 은행 합병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게 되면 작은 물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큰 물고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더 큰 물고기가 등장해서 그 물고기를 계속 먹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인플레이션을 상징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작은 은행들을 흡수하면서 더 거대한 은행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화폐에 관해서입니다. 이런 것들의 내용은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인간의 가장 추악한 부분이 이제 돈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금융권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그 손, 그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의 세력이 그렇게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쓰는 화폐 같은 경우는 종이 쪼가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화폐에. 그런데 국가의 신용을 보고 화폐의 가치를 매겨서 화폐라고 정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제 실물 경제, 금, 은, 돈 같은 금속들이 가장 오랫동안 화폐로 쓰인 이유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이 되고 수천 년 역사 동안이나 금본위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종이 쪼가리로 바꾼 것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었지만, 종이화폐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전 세계를 조종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종이화폐가 됨에 따라서 당연히 자산이란 개념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기업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화폐라는 것을 발행함으로써 말미암아 화폐의 가치가 생겨나게 됐는데,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내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로 말미암아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희소성이 있는 것이 돈이 되지 않습니까?
명품이 한정판인 게 돈이 되는 것처럼 돈도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이 세상에 많이 풀게 되면 희소성이 없어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물가는 그로 말미암아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폐 가치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물건의 값이 높아지는 것이죠. 문제는 정부가 포퓰리즘에 빠져서 돈을 막 찍어내면서 복지에 쓴다면 그 돈은 자연스럽게 주식과 부동산으로 물려가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풀린 돈들은 다 부자의 소유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있는 자들은 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없는 자들은 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 포퓰리즘의 정책입니다. 이래서 금리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금리는 이제 쉽게 이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은행 이자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다 넣겠죠. 이것이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물가는 안정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그만큼 회수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서 물가가 안정되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 기업과 개인이 정부에서 대출을 많이 받겠죠. 왜냐하면 이자가 싸니까요. 그것으로 사업해서 돈을 더 크게 불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금리를 좌지우지하는 게 연준인데 여기에는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을 올릴지 내릴지를 아는 정보만 알아도 이것으로 인해서 떼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이를 통하여서 로스차일드는 전 세계의 부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다음은 미국 국가채무 가버먼트 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공황 때 미국은 17 billions, 국가빚은 약 23조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미국을 조종하면서 국가빚을 늘려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코로나를 일부러 퍼뜨렸죠. 시장 경제의 침체를 유도하여서 제2차 양털깎기를 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양털깎기는 쉽게 말해서는 1997년 미국이 IMF를 유도하여 동아시아 각 나라를 파산시켰던 것을 의미합니다. 바이든 정부 때요. 바이든 정부 초기 때 국가빚은 3경이었습니다. 약 2245, 그러니까 20,245 빌리언 달러가 빚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5년 동안 12,922 빌리언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총 33,167 빌리언 달러가 이제 빚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4경 6천조가 빚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의 40%, 50%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5년 동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건국한 이래에 이제 바이든 정부 5년 동안에 찍어낸 돈이 미국이 전체 찍어낸 양의 40%에서 50%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엄청 풀리게 된 것이죠. 그럼 이 돈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때문에 물가가 엄청 상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 전과 코로나 때 후를 비교하게 되면요. 물가는 최소 30%에서 5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물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돈을 마구 찍어내다 보니까 이 돈이 전부 주식과 부동산과 코인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부동산은 갑자기 2배가 된 거예요. 2억짜리 집이 갑자기 4억이 되고 3억짜리 집이 갑자기 6억이 되었어요. 바이든 정부 때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들 그냥 일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줬어요. 벌써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IMF를 몇 번이나 맞아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왜 IMF가 일어나지 않느냐? 달러가 기축통화였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전 세계에 통용되는 화폐로서 전 세계에 가장 막강하게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기축통화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통화입니다.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와 중국 위안화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달러가 기축통화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미국이 이제 믿을 만한 나라이기도 하고 신용을 높이는 데는 페트로달러라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석유를 거래할 때는 달러를 쓰기로 합의 본 계약인데 50년짜리 계약이었었거든요. 이것을 올해 재갱신을 해야 하는데 재갱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와 군사협정을 맺었으면서 달러의 패권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전 세계에서 쓰여서 그렇지 달러의 패권이 무너지게 된다면 경제 붕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참 힘든 상황이죠. 그 금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딱 조정을 할 수가 없는 방향인 것 같아요.
금리가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 때 너무나도 화폐를 많이 발행했는데,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바이든 정부 때 너무나도 화폐를 많이 발행시켰고, 그리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지만 그 유동성, 그 돈이 그 흐름 자체가 예전만큼 그렇게 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황의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상당히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에다가, 그리고 많은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서 사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보여주는 통계 같은 경우는, 경제 통계 같은 경우는 가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바이든 정부 때 통계 조작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24년에 이제 7월 달에 나스닥에 폭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붕괴 조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루 만에 시총이 1300조가 날아갔어요. 뉴욕에서 날아갔거든요. 이것이 이제 경제 그 대공황의 조짐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지진도 일어나기 전에 전조현상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경제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929년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파월이 간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경제가 곧 무너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구 기술이 이제 등장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으로 말미암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붕괴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저하고 상황을 비슷하게 보시는 분이 이제 이현훈 교수님이라고 좀 경제 교수님인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920년대 2차 산업혁명으로 너무나도 많이 물건을 생산해서 경제 붕괴가 일어났고요. 1990년 3차 혁명 같은 경우는 인터넷과 컴퓨터 발달로 너무 많이 투자가 쏟아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묻지마 투자라는 것이 대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라이코스닷컴이니 뭐니부터 시작해서 경제 버블이 일어나고 붕괴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 바이오 제약회사로 인하여 돈이 다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192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왔던 그 순간하고 그래프가 1990년대와 지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 브랜든 같은 경우는 경제 대공황이 온다고 예언을 했지요.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전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5년 동안 전체 달러의 40%, 50% 이상을 지 혼자서 찍어냈습니다. 이 돈이 부동산과 주식에 물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테슬라, 뭐 화성 가자 하면서 막 이제 아마존, 엔비디아 뭐 이런 주식들에 다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 아마존 빼고 뭐 애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재무 지표라든지 그리고 실적도 되게 좋았고요. 그런데 왜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지금 다 돈을 현금화하고 있겠습니까? 예? 그 당시 이제 1920년대 그래프를 학교 홈페이지에선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에서 경제 대공황 당시 그래프를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볼 수가 없어서 이현훈 교수님의 어떻게 찾아냈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래프를 좀 빌려왔습니다. Gross Value Added라는 것은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그 수준까지 합쳐서 주식시장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1929년 경제 대공황, 1997년 IMF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때보다 이제 더 시가총액이 지금 훨씬 더 높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통화량 또한 바이든 정부 내내 이제 50% 이상의 통화량을 찍어내니 이제 파월이 금리를 올려서 통화량을 조정하려고 보니까 이제 또 급격하게 통화량에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도 통화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 대공황 전까지 항상 주식은 우상향했고, 그리고 이제 통화량이 급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쭉 영원한 우상향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버블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1920년대 대공황에 주식의 90%가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엔비디아 시총이 얼마죠? 거기서 90%가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90%의 돈이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자살률이 1위였었고 사람들은 식료품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실업률이 24.9%였는데 사실상 40%라고 보면 되거든요.
만약 대공황이 지금 일어난다고 하면 1920년도보다 훨씬 더 크게 심각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부채 또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살아나야 나라가 살고 나라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빚은 이제 기업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게 되면 당연히 복지 시스템 또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정부의 지출은 막히게 될 것입니다. 아시죠? 이제 미국에서 히스패닉 흑인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먹고 삽니다. 영원한 빈민으로 만들어버리는 정책이 이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애들을 많이 낳으면 돈을 주고 하층민들에겐 그냥 무조건으로 한 달에 1,500불씩 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게 일해서 2,000불, 3,000불 버느니 차라리 일 안 하고 놀면서 집에서 쉬면서 애만 낳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을 1,500불씩이나 매달마다 타먹을 수 있으니까요. 애를 많이 낳을수록 돈은 더 많이 타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히스패닉 종과 흑인종들입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흑인 히스패닉들이 제대로 된 일을 안 하고 범죄에 빠지는 이유가 범죄는 이제 탈세를 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도 받게 되는 것이고 신고도 안 해도 되니까 지원금도 받고 범죄 수익으로 돈을 더블로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정책이 잘못되어 영원한 빈민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뭐 이걸 듣고 뭐 인종차별이니 뭐라고 하는데 인종차별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팩트. 미국의 총 인구를 보게 되면은요, 백인이 77.4%, 흑인이 13.2%, 그리고 아시안인이 5.4%입니다. 여기에 흑인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흑인이 13%, 거기에서 흑인 남자가 6.5%인데 감옥에 40%가 넘는 사람들이 다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물어보는 게 이제 가족 이야기를 물어보면 되게 실례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애비 없이 큰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아버지가 대부분 감옥에 가 있는 흑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어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흑인 지역 그리고 도심지 위주로 폭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제 대공황에 빠지게 되면 당연히 흑인들, 뭐 히스패닉 인종 같은 경우는 갱단이 일어서서 뭐 사람들을 약탈하든지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들은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면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노인분들이 가장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은퇴하시고 연금을 받아서 푸드 스탬프 같은 경우를 받는데 정부 지원이 전부 다 끊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음식을 나누어주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그런 것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대공황이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은 달러의 최소 가치가 30% 이상이 날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부동산, 주식,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공황이 터졌을 때 빚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빚이 있으면 전부 다 은행에서 압류가 되게 되고 모든 부동산과 주식과 달러 패권도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경제 그래프를 봤을 때 내년에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돈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금과 은과 그리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SEC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리플 항수하는 당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플에 거의 이 리플 같은 경우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밀고 있는 그런 화폐 시스템이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FBI가 만들었다는 소문도 있고 CIA에서 만들었다는 뭐 소문도 있으나 이제 탈중앙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에서도 이 암호화폐가 나중에 미래가 될 것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플 같은 경우가 로스차일드가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화폐 같은 경우는 다른 암호화폐들과 달리 탈중앙화 성격이 아니라 중앙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들, 그러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에 이제 이런저런 계약을 맺고, 그리고 러시아, 중국, 그리고 또 유럽의 나라들하고 CBDC라고 해가지고 센트럴 뱅크 디지털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지? 중앙은행
암호화폐 그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나중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실물로서 아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요. 금과 은은 아주 가파르게 계속 오를 것입니다. 달러를 찍어낸 정도를 생각하면은 지금은 1온스당 이제 금 같은 경우는 3,000불까지 올라가야지 정상이 되고, 그리고 4,000불, 3,000불, 4,000불이 돼야 하는 것이고, 은 같은 경우는 1온스당 적어도 120불까지는 돼야 이 화폐 가치에 따라서 그 정도 가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과 은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자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의 은행에서는 이미 특히 유럽 은행에서는 금을 아주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전문가들은 이미 앞으로 대공황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예측해서 준비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전 세계 은행에서 금을 아주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왜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경제 공황이라는 것이 오겠구나. 그들은 이미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달러가 무너져야 암호화폐 시대가 도입이 되고 그래야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통제가 쉬워지니 대공황 때 여파를 겪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암호화폐가 좀 떨어질 수 있으나 다른 돈의 가치보다 더 빨리 순식간에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종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새로운 국제화폐가 등장하게 될 테니까요. 그것은 암호화폐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일을 벌이려는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 같은 경우 세계경제포럼이 밀고 있는 화폐라고 말했죠. 그리고 또 SEC, 이 자꾸 항소하는 이유도 조금이라도 더 리플을 싸게 많이 긴 시간을 걸쳐서 매입하려는 속셈이라고 봅니다. 원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주식들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큰 손들이 있잖아요. 큰 손들이 어떻게 하냐. 되게 이제 헐값에 주식이 쌀 때 막 매입을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매입하지 않고 시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조금씩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크게 갭을 띄워서 그때 팔아먹고 도망가잖아요. 기관이나 세력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서서히 장악을 하려고 그 로스차일드 가에서 이것을 조정하려고 계속 큰 손들이 이렇게 싸게 SEC 보고 시켜가지고 그렇게 싸게 매입을 하는 그 기간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때 여러분들 많이 사놓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한 번에 큰 돈이 오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중에서 이제 탈중앙화 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중앙화로 가는 코인은 리플입니다. 브랜든도 뭐 리플이 1,000만원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건 훗날에 두고 봐야 할 듯 싶지만, 달러가 무너지면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는 적어도 2~3배 이상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이야기였고, 미국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전 세계는 어떻게 되나? 전 세계가 대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의존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휘청거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미국이 대공황에 빠짐으로 우리나라도 크게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 대공황이 1929년, 2차 세계대전이 1939년, 45년입니다. 경제의 몰락이 결국 전쟁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됩니다. 즉, 만약에 대공황이 온다. 그 이후에 10년 내로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뭐 세계 3차 대전으로 가는 길에 있지만 계시록 9장에서 보게 되면 6째 나팔을 불릴 때 인구 3분의 1이 한낮 한시에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전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미국 나스닥이 마이너스 90%를 찍는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붕괴가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붕괴가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터지게 되는 것이고, 가계부채가 터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집값은 완전히 내리막길로 엄청난 매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야, 이 멍청아, 그러면서 이제 야, 이놈아, 금이 2배 오를 때 아파트는 3배 올랐다고 하는데 정말 근시안적인 그 눈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면은 그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경제가 좋을 때 그런 것들은 갖고 있으면 득이 되지만
경제가 무너질 때 주식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 세계은행에서 금을 사고 있겠습니까? 진짜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그 안목을 가지고 있다. 경자도 모르면서 제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가계 부채가 터지게 되면 집값은 완전히 내리막길로 매물이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출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 강압적으로 집을 빼앗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자기 집 이외에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올해 안에 다 정리를 하시고 현금화를 하시던지 그것을 가지고 금은을 산다든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십시오. 실물 경제를 위주로 가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암호화폐를 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경제에 대해서 말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공황이 오게 됩니다. 근데 대공황이 온다고 해서 지금 막 너무나도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를 대비해서 더욱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로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내가 살기가 힘들어지면 뭐라도 붙잡고 싶어해지기 때문에 그때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되어 있던 것처럼 주님, 이 돈을 붕괴하고 그리고 또 이 돈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